여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한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류층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품이 한국 안마기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웰리스 프리미엄의 시니어 프로덕트 디자이너 엘로엔 블레이크입니다. 저는 제 하루가 미스터리로 시작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 물병부터 온열 아이 마스크까지 모든 웰리스 기기를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젠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바이올렛 리바이브 마사지 기기가 속삭이듯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오전 카페테리아에서 아몬드 밀크 라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인턴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바이올렛 리바이브 써봤어요? 마법의 의자 같아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법의 의자라니 샌프란시스코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유행일 뿐이야. 오후에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동료 제시카 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새 패키지 컨셉을 스케치하고 있었죠. 제시카, 제가 그녀 책상에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이올렛 마사지 의자 얘기하던데 그거 뭐예요? 제시카는 웃으며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랏빛으로 빛나는 세련된 의자에 누군가 몸을 맡기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영상이었습니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VIOLETREVIV가 제 삶을 바꿨어요 였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제발. 컬러 테라피랑 진동 모터 조합이잖아요. 별것도 아니네요. 저녁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앉아 다음 제품 출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바이올렛 리바이브가 맴돌았죠. 부유층 사람들이 왜 새벽부터 줄을 서서 이걸 사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해졌지만 호기심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싶었지만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감이 먼저지 이런 헛된 상상은 접어두자. 집으로 가는 길에 웰리스 프리미엄 플래그십 스토어가 보였습니다. 창문은 어두웠지만 안에는 단 하나의 바이올렛 리바이브 의자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보랏빛이 비밀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에 멈춰 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심장 박동처럼 천천히 맥동하는 것 같았고 제 심장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강력할 리 없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눈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만이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며 최신 웰니스 트렌드로 가득했죠. 그런데도 제 지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색창에 바이올렛 리바이브 마사지 기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테크 블로그, 웰니스 인플루언서, 심지어 한국 뉴스 사이트까지 디자인과 효과를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한 리뷰는 침술 포인트를 정확히 자극한다고 했고 다른 리뷰는 제가 몰랐던 근육 긴장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매끄러운 곡선, 부드러운 보랏빛, 예술작품 같은 컨트롤 패널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그 의자에 몸을 맡기고 보랏빛이 온몸을 감싸는 모습, 모터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 어깨의 모든 결을 풀어주는 느낌을요. 회의감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설렘이 제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 앞에 선 탐험가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질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기가 왜 특별한가? 팝 음악과 매운 음식만 떠오르던 한국에서 어떻게 온 걸까? 이 세련된 기기 안에 고대 치유 전통이 숨겨져 있진 않을까? 자정이 되자 제 질문 리스트는 2페이지 분량이 되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새벽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아가 그 의자에 앉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믹인지 게임 체인저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불을 끄고 누웠을 때도 제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눈을 감으며 보랏빛을 떠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호기심이 피어올랐고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가 막 떠오를 때 웰리스 프리미엄 플래그십 스토어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연분홍빛이었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귀 뒤로 머리를 넘기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토어는 조용했지만 한쪽 구석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바이올렛 리바이브 의자의 낮은 윙윙거림이 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에 더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보랏빛 광채가 의자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팔걸이를 따라 손가락을 살짝 댔더니 따뜻하고 초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빛이 잠시 더 밝아졌다가 다시 일정한 맥박을 이루며 깜빡였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거 진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앉으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이세요? 돌아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포니테일이 인상적이었죠. 그녀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아예요. 여기 멤버랍니다. 그녀는 의자를 가리키며 앉아보세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안전한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아는 부드럽게 웃으며 걱정 마세요. 마치 근육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하며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부드러운 고치처럼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양옆 패널에서 은은한 보랏빛이 나왔습니다. 등의 낮은 진동이 느껴졌고 어깨가 즉시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아는 옆에 놓인 작은 스툴에 앉아 저를 응원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동이 척추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작은 손들이 결을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빛은 진동에 맞춰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했습니다. 이상하면서도 편안한 경험이었죠. 1분쯤 지나 눈을 뜨니 주변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보랏빛이 벽을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벗어 던진 듯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와, 저는 속삭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진동이 아니에요. 센서가 뭉친 부위를 찾아내서 딱 맞는 압력을 가해준답니다. 그리고 빛은 근육 이완을 더 도와주고요. 저는 몸을 기대고 의자가 일을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미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친구가 먼저 써봤어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자마자 꼭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와보니까 저도 완전 빠졌죠. 저는 전시 태그를 힐끗 보았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회의감이 스쳤습니다. 한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앉아보니 차이가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믹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의자가 다시 움직이며 허리 쪽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따뜻함으로 바뀌는 통증에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부위가 항상 아팠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미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신장 부위예요. 스트레스가 거기에 쌓이거든요. 디자이너분들은 일 때문에 더 심할걸요. 그녀가 윙크하며 덧붙였습니다. 이 의자는 근육뿐 아니라 스트레스까지 풀어준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고 긴장이 녹아내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몸과 이 순간 그리고 보랏빛이 만들어내는 연결을 느꼈습니다. 호기심과 희망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 때 의자는 부드럽게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젤리처럼 풀린 듯 했죠. 보랏빛이 사라지고 평소 매장 조명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아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훨씬 좋아요. 저는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또 봬요. 저는 가게를 나서며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다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이 의자가 어떻게 제 아픈 부위를 정확히 알았을까? 한국 디자이너들은 이기기에 어떤 비밀을 담았을까? 더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길을 건너는데 블록 아래 웰리스 프리미엄 헬스클럽 라운지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멤버 무료 체험 바이올렛 리바이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료 체험이라고? 저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단서는 바로 거기였죠. 오늘 밤 그 라운지를 방문해서 실제 사람들이 의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표정과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의 하루가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든 가능성을 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출발 안내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서울행 비행기는 자정이었습니다. 라운지 조명은 부드러웠고 주변 여행객들은 하품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온 라운지가 다 들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기내용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이륙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제시카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유행만 쫓지 마, LON. 하지만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의 마법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은 이제 거의 집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CEO 로버트 스톤에게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바이올렛 리바이브의 근원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다음 제품 라인의 혁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의 답장이었습니다. 신중히 진행하라. 회사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2주 후에 보고하라.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탑승구에서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는 길고 좁은 튜브 같았고 희미한 파란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내에는 제순한 공기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활주로 불빛이 밤속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승무원이 메뉴판을 건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긴장으로 묵직했습니다. 대신 등받이 스크린을 보며 제가 모르는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찾지? 언어 장벽은? 바이올렛 리바이브가 단순한 마케팅 수작이라면? 엔진이 힘차게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제 속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륙하여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구름이 달빛 아래 솜사탕처럼 빛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서울을 떠올렸습니다. 네온사인, 분주한 거리, 길거리 음식 냄새. 제 가이드인 김수아 씨가 인천공항에서 저를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메일로만 알던 이름이지만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설레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이기기를 믿고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첫 번째 빈 페이지를 펼쳐 수아 씨에게 물어볼 질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할 것들을 적었습니다. 바이올렛 리바이브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센서 뒤의 숨은 과학적 원리, 디자인에 녹아든 한국 전통의 역할, 사용과 관련된 지역 의식이나 루틴. 멈춰 서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큰 글씨로 이것이 제 삶을 바꿀 것인가? 승무원이 지나가며 차를 권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녹차 한 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함이 손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향이 할머니 정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멀리 있는 집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몇몇 승객은 화면을 닫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저는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스크롤하며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는 경로를 지켜보았습니다. 국제 날짜 변경선을 지나 하루를 잃을 예정이었습니다. 제 휴대폰 날짜가 바뀌고 저는 새로운 세계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엔진 소음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흥분과 의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는 서울의 차가운 공기 속 비행기에서 내리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밤 공기에 제 숨이 하얗게 보이고 의자의 보랏빛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바다 위를 날며 저는 가벼운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의자의 포옹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보랏빛이 맥동하며 옛 의심이 녹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기내는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착륙까지 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준비해, LON.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네온사인 벽 앞에 섰습니다. 제 머리 위에는 붉은 빛으로 빛나는 온천 사우나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콩콩 뛰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통 한국식 목욕탕 찜질방이었습니다. 작은 수건과 캐리어를 꼭 쥐고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유칼립투스 향이 감도는 뜨거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둥글게 굴곡진 돌벽 사이로 김이 유령처럼 춤추듯 피어올랐습니다. 면으로 된 단순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방과 방 사이를 오가며 피부가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이드 수아 김 씨를 따라 부드러운 노란 조명으로 비춰진 좁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쪽이에요.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뜨거운 방, 그 다음에 찬물이에요. 균형이 핵심입니다. 수아 씨는 번호가 적힌 작은 흰색 팔찌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물함을 열 때 이걸 사용하세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탈의실로 들어가니 벽을 따라 벤치가 놓여 있고 나무 사물함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니폼 헐렁한 티셔츠와 반바지로 갈아입고 팔찌를 손목에 채웠습니다. 제 옷은 사물함 안으로 사라졌고 저는 이상하게도 자유로우면서도 조금은 무방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수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자 가마솥 같은 뜨거운 방이 나왔습니다. 문을 밀치자마자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열기가 몰려왔습니다. 방은 작았고 매끄러운 돌 벤치가 층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 아래에서는 붉은 빛이 타오르듯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 벤치에 앉아 얼굴에 땀이 줄줄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건이 몸에 달라붙었고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려 했었지만 뜨거움이 무거운 이불처럼 제 몸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제가 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기와 함께 숨 쉬세요. 긴장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열기가 스트레스를 끌어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근육이 풀리기 시작했고 가슴에 눌러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피부가 녹아내릴 것 같을 때까지 버틴 후 저는 수아 씨를 따라 다음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방은 한여름 날씨 정도로 더 온화했습니다. 바닥에는 매끈한 돌이 깔려 있었고 벽에서는 부드러운 초록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몸이 적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멀리 어딘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분 뒤 수아 씨는 얕은 얼음물 풀장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발끝을 살짝 담갔다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빙하 속으로 뛰어드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온몸을 담갔습니다. 찬물이 숨을 빼앗아 가듯이 제 몸을 파고들었고 저는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변하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수아씨가 지시했습니다. 찬기가 여러분을 깨우는 걸 느껴보세요. 저는 찬물의 날카로운 감촉과 몸에서 열기를 빼앗아가는 느낌에 집중했습니다. 몸이 적응하며 숨이 천천히 고정되었습니다. 영겁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30초 만에 풀장에서 나와 수건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모든 신경을 일깨웠습니다. 피부가 간질간질하고 안개가 거친 듯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수아씨를 바라보니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라운지에서 쉬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부드러운 조명과 리클라이닝 의자가 있는 조용한 방으로 갔습니다. 등을 기댄 채 누워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리차를 홀짝이며 말린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달콤하고 깨끗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가마솥 같은 열기, 초록빛 돌, 얼음물 속에 뛰어들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각 극단이 개별적으로는 압도적이었지만 함께하니 제 안의 조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균형을 느꼈습니다. 강하면서도 차분한 상태였죠. 수아씨가 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몸속으로 스며들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의 의식은 극단이 균형을 만든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는 라운지를 둘러보며 사람들이 편안히 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곳 사람들과 이 장소와 제한 깊은 곳과 연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치유지혜에 대한 이전의 의심은 녹아내리고 새로운 존경과 경이로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차를 홀짝이며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목욕탕 의식 후에도 제 피부는 뜨겁고 차가운 자극이 지나간 뒤처럼 간질거렸습니다. 수아씨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좁은 골목을 지나 저를 이끌었습니다. 공기에는 생선구이 냄새와 달콤한 떡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으로 가득 찬 노트북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다 유리벽에 따뜻한 나무 장식과 작은 분수가 있는 현대식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쿨센스 본사입니다. 수아씨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문이 슬며시 열렸습니다. 로비 안은 고요하고 우아했습니다. 매끄러운 돌바닥이 부드러운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고 유리벽 너머로는 물이 바위 위를 부드럽게 흐르는 워터피처가 보였습니다. 저는 평온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정한 흰색 한복을 입은 남성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은 은빛이었지만 눈빛은 에너지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LOM 블레이크 씨 환영합니다. 그가 또렷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재민입니다. 제 심장은 한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이올렛 리바이브의 창립자를 직접 만나다니요. 저는 자세를 곧게 펴고 말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목소리는 설렘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은 미술관과 연구실이 합쳐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의자 디자인 과정이 담긴 스케치가 액자에 걸려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작은 기기와 센서가 유리 선반 위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의 낮은 탁자 위에는 바이올렛 리바이브 의자의 조절 패널이 분리된 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재민 대표님은 저를 앉히고 2개의 컵에 물을 따라주셨습니다. 물은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고 차분해졌습니다. 바이올렛 리바이브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기기를 넘어서 그 뒤에 담긴 아이디어를 알고 싶습니다. 한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조화입니다. 신체와 정신의 조화, 전통과 기술의 조화죠.
그는 스케치를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고대 한의학의 경혈 지도를 연구했습니다. 긴장을 풀어주고 기의 흐름을 촉진하는 지점을 찾아냈죠. 그 다음 현대 센서를 더해 근육 뭉침을 감지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진동과 광 테라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조절 패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패널로 강도와 빛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용자는 의자에 몸을 맡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의자가 사용자의 몸을 학습하거든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왜 보랏빛인가요? 한 대표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전통에서 보라색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음과 양, 어둠과 빛이 만나는 색이죠. 의자에 앉으면 보랏빛이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저는 찜질방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떠올리며 그것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라색은 중용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콜센스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한 대표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차분함과 인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쿨은 차분함을, 센스는 센서와 감각을 뜻하죠. 합치면 차분한 인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대표님의 말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들을수록 제 안의 긴장이 녹아내렸습니다. 한 대표님은 마치 모두가 알아야 할 비밀을 나누는 듯한 부드러운 자신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디어에서 제품으로 가는 과정은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기대며 말했습니다. 서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했습니다. 피드백을 귀 기울여 들었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앉고 쉬고 학습하게 두라는 컨셉으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제시카의 패키지 스케치와 디자인 스튜디오를 떠올렸습니다. 단순함이야말로 강력했습니다. 저는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돌아가려 할 때 한 대표님께서 문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LONC 그가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여러분을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나누세요. 사람들에게 조화를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네온 사인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제 주위를 감쌌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평온을 느꼈습니다. 노트북을 가슴에 안고 머릿속에 새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고대 지혜와 현대 디자인, 뜨거움과 차가움, 보랏빛과 부드러운 진동의 조화를 떠올렸습니다. 이 교훈을 샌프란시스코로 가져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여정은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웰리스에 대한 제 관점이 영원히 달라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이마를 비행기 창문에 대고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와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마솥 같은 뜨거움, 얼음물 풀장, 한재민 대표님의 잔잔한 미소까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마사지 기기를 넘어서 균형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SFO에 착륙하자 시원한 캘리포니아 공기가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집어들고 셔틀버스를 타고 렌터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 베이브리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스카이라인이 저를 반겼지만 저는 한 가지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조화를 가져올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무실에 앉아 스케치와 프로토타입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무드보드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COOLSENSE 하머니라는 제목의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균형 철학을 WELLIS 프리미엄의 럭셔리 디자인과 결합한다. 저는 찜질방 의식을 설명했습니다. 뜨거움의 긴장, 차가움의 충격,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평온함을요.
바이올렛 리바이브 의자와 몸을 학습하는 센서를 설명했습니다. 어깨를 위한 온넥랩, 부드러운 빛으로 호흡을 안내하는 스마트 매트, 부드러운 맥박으로 경혈을 두드리는 휴대용 기기 같은 새로운 제품 라인 아이디어도 스케치했습니다. 작업 중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시카 리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어? 다음 빅 아이디어 보여줄 준비됐어?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30분 후 스튜디오에서 봐.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제시카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물었습니다. 뭐 가져왔어? 저는 제안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디어를 스크롤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단하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여기로 가져온 것 같아. 그녀는 스케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색상 팔레트. 보라색 그라데이션, 부드러운 흰색 정말 차분해 보여. 그리고 기술 아이디어도 기발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균형에 관한 거야. 뜨거움과 차가운 빛과 어둠, 고대 지혜와 현대 센서.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럭셔리 고객들이 집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 매일 개인 스파에 있는 기분일 거야. 제시카가 손뼉을 쳤습니다. 로버트에게 보여주자. 우리는 팀을 모아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플래그십 스토어 새벽줄, 클럽 라운지 체험, 자정비행, 찜질방 한재민 대표님과의 만남까지. 의자의 보랏빛 광채와 의식의 극단을 묘사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흥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로버트 스톤이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엘로엔,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혁신이야. 유행을 쫓은 게 아니고 진짜 지혜를 찾아 디자인으로 풀어냈어. 그는 마케팅 디렉터 스콧 매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준비해줘. COOLSENSE 하머니를 시장에 내보자. 저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여정은 완전한 순환을 이룬 듯 했습니다. 회의론자에서 신봉자로, 청취자에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한국이 준 선물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균형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디자인과 삶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한 잔을 들고 김이 기억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랏빛 의자의 광채, 목욕탕의 김, 본사의 워터피처를 떠올렸습니다. 각 기억은 교훈이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고 기술을 포용하며 균형을 추구하라는.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폐에 차오르며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균형에 뿌리를 둔 새로운 웰니스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COOLSENSE 하머니와 함께 우리는 보랏빛의 부드러운 빛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지혜를 전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엘로엔의 여정을 함께 따라오셨는데요. 어떠셨나요? 한국의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균형의 세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도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웰니스 혁신과 조화의 철학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균형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